자,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제가 이 대운관법을 주제로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어떤 개념적인 공부를 한 시간 할 거고, 둘째 시간에는 이 대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세 번째 시간에는 실관을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수십 년 해도 잘 안 늘죠? 네. 안 느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개념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개념이라는 것을 잘 잡고 들어가면은 공부의 시간에 비해서 공부의 습득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자, 그런 관점에서 부수적인 거 다 빼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일단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옛날 사람들이 바라봤던 우주관은 뭡니까? 하늘은 둥글다고 봤죠? 그죠? 네. 하늘은 둥글잖아요. 그리고 땅은 네모나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명리의 비결이 다 들어가 있다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늘은 둥글다는 뜻은, 하늘이 둥글다는 건 뭐가 둥글입니까? 태양이 지고 이렇게 둥글게 지나가죠? 네. 그죠?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라는 거죠. 태양이 딱 뜨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24시간 돌아가고, 땅은, 이게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땅은 시시각각으로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어두워졌다 모양이 바뀌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늘은 시간으로 보고 지방은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은 공간에 부속이 되죠. 시간은 공간에 부속이 된다는 이론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리 이론이 뭡니까? 명리 이론 뭐예요? 뭐예요? 지장간 이론이잖아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장간 이론은 천원지방설에서 나왔어요. 천원지방설. 쉽잖아요. 하늘의 움직임은 결국 하늘의 기운은 땅이 머금었잖아. 그 머금은 부분을 땅이 흡수를 하니까 이게 지장간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천원지방설에서 지장간 이론이 그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 천자가 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력을 만들어야 돼요. 달력. 이 명리의 출발은 달력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도 된다. 왜 달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투영돼도 맞느냐 하면은 하늘과 땅에 부여받은 인간은 자연의 부속물로 봤기 때문에 그대로 투영에도 맞게 돼 있다고. 우리가 둥근 원은 시간이에요, 시간. 이 공간이죠. 이 시공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잘 잡고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온 원리냐?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도낙서의 원리에 의해서 나왔다. 하도에서 뭐가 나왔죠? 우리가 십천간이 나왔잖아요. 낙서에서 12지지가 나왔거든. 하도는
원의 원리예요. 그게 뭐냐면 태양이 돌아가는데 태양이 위도 높낮이 동지, 하지, 춘분, 추분에서 높낮이를 잰 거예요. 높낮이를 쟀는데 중심이 되는 부분에 오토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중국 주나라의 주비상경이라는 고대 천문 역설 수학서가 있다고. 거기에 보면은 동지, 하지, 춘분, 추분에서 8척의 주비를 8척 낙배를 딱 꽂고 그림자량을 잰 거예요. 춘분, 추분, 동지, 하지에 그림자량을 재인 게 10천간의 출발이라니까. 자, 지진은 낙서의 원리에 의거하여 그러면 천간은 동지, 하지, 춘분, 추분을 쟀으니까 뭡니까? 지구의 공전 궤도를 잰 거예요. 지구의 공전입니다. 공전은 계절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간은 가벌병정 무기경신 인계 해가지고 이것이 계절이 돌아간다 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지진은 낙서의 운동인데 시간 속에, 공간 속에서 시간이 머무른다고 본 거예요. 이게 낙서의 운동이잖아요. 그죠? 이게 낙서상이죠, 낙서. 자, 그러면은, 낙서, 하도에 보면 중간에 있는 중심의 원에 뭐가 되어 있냐면, 5가 되어 있죠. 하도 아시죠? 하도에 보면 숫자가 5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그죠? 이거를 축소해가지고 5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5가 15가 변형이 되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해도 15, 이렇게 해도 15, 이렇게 해도 15, 이렇게 해도 15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다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간에 5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죠. 이게 매직 스퀘어를 해가지고 마방진의 원리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성학이 나왔죠. 그래서 구성학의 5가 어떻게 됩니까? 5가 들어가면 뭐랍니까? 구성학에서 5황살이라 그러죠. 5황살이라 해서 왜 5황살의 원리가 나왔냐면은 5는 중심에서 움직이지가 않잖아. 움직이지 않는 수는 뭡니까? 썩어 있다, 죽어 있다, 정체되어 있다고 하거든. 그럼 5가 움직인 자리는 전부 5황살을 맞았다고 하잖아. 결국 하도낙서에서 원리에서 구성하고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도낙서의 원리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원리, 이 원리가 결국 간지의 원리로 같이 뻗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도의 상에서 우리가 수치를 보자면 이거 좀 지울게요. 하도의 수리를 보면은 1, 3, 2, 4 이렇게 5가 되어 있죠. 이거 정으로 안 합니다. 수리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를 오행으로 봤을 때 이게 수라고 보고 이게 목이고 이게 화고 토고 금이죠. 그러면은 오행의 원리가 왜 오행의 원리로 넘어갔습니까? 목생화 예를 들어서 여기 넘어가죠. 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수리가 목생화 화생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왜 돌아가냐고 이렇게 내려가냐고.
분명히 계절은, 여러분도 공부할 때 이거 안 헷갈렸어요? 분명히 사계절인데 중간에 왜 토가 껴있냐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양의 기운은 상승을 하고, 음의 기운은 하강을 한다고 봤다고. 양성, 음강의 개념을 가졌다고요. 그러면은, 수에서 목으로 갔다가, 목에서 화로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야 되잖아.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토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토에 걸리면 옆에 금이 있죠? 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오행의 원리조차도 잡설과 이설이 난무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면은 그 자연이 흘러가는 흐름을 그냥 관찰을 통해서 가벼운 기운은 올라가고 무거운 기운은 내려오는구나. 이 원리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가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결국은. 십이지지의 개념은 낙서의 개념이죠. 자, 십이지지의 개념에서 낙서의 개념이죠. 근데 분명히 낙서의 상에는 9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미신방이고, 그죠? 여기는 수레방이고, 여기는 축인방이고, 여기는 진사방이잖아요. 왜 간방에 2개의 간제를 넣어서 12지지를 만들었냐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12지지가 왜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고 이래가지고 헷갈려버리고 이해를 못 한다니까. 이게 뭐냐면은 5를 중심으로 놓고 삼각형을 세우잖아요. 1대 루트 2잖아요. 이걸 제곱을 하게 되면 간방은 정방보다도 2배가 많아요, 안 많아요? 2배가 많으니까 간방을 전부 다 2개의 지지를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에서 축인방, 진사방, 미신방, 수레방은 합으로 보잖아. 간방, 우합으로 보잖아요. 그 글자에 쓰면. 자, 그러면은 천간과 지지에 대한 생성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 지우시고, 여러분들 중에서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운명은 못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면 나는 모르겠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뒤에 분은? 우리 뒤에 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못 바꾼다. 운명은 바꿀 수 없다. 30% 바꿀 수 있다. 네, 이렇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사주라는 것을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 사주의 구조. 자, 사주라는 것이 여기 딱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간 중심이죠. 일간. 그죠? 자, 사주가 딱 정해지면은 뭐가 정해집니까? 사주가 나오면서. 사주가 나오면 딱 대운이 결정이 되죠. 대운이 결정이 되죠. 자, 연, 월, 일, 시 하고 대운이 딱 결정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운명의 카테고리를 이 사주와 대운을 움직이게 하는 건 세운이잖아, 세운. 그죠? 세운이죠. 세운이 대운과 사주를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운명학에서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사주 자체가 간지로서 되어 있고 대운도 간지로서 되어 가지고 가는 방향성이 딱 결정이 되죠. 세운도 언제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되죠. 그럼 운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운명이 존재하고 사주를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극소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운명학이 맞느냐 안 맞느냐,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들이 난무하지만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명리를 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 설명을 하고, 자, 네가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박지환 선생, 독일 박지환 선생이 93살까지 사셨거든. 그 양반이 말년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선생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봤을 때 대가였단 말이에요. 이 사주학에 대해서 공부가 된 사람들이지만 그 선생 보고, 선생님 이 사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도통하셨는데 더 이상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도계 선생이 이제 조금 알겠다. 우리 인간이 100년을 살잖아요.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주의 비밀을 100년 동안 얼마나 알고 다 가겠습니까? 수십억 년이 되죠. 수백억 년이 되는 이 비밀을,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래,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서로 나누다 보면은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동문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자, 사주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분석을 좀 해야 되잖아요. 분석학적으로. 자, 이걸 반으로 나누면은 연월은 지구의 공전궤도예요. 연월은 지구의 공전이죠. 그리고 일신은 지구의 자전. 그리고 요걸 또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천간은 지구의 공전이죠. 이거는 지지는 자전이죠. 연월이 우리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로 보잖아요. 어린 시절, 그리고 공부하는 시절. 그리고 우리 나이로 봤을 때 30대 이후로 봤을 때 자기가 주관하는 운명의 궤도는 일시다 말이죠. 자, 지구가 자전을 통해서 공전을 하지만 자기 자신, 지구 자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영역으로 봤을 때, 이를 사람으로 의인화시켰을 때, 자전은 자기 인생의 말년, 또는 자기가 배우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책을 보면은 온갖 미사오구를 가지고 설명을 다 해놓죠. 근데 이 개념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운명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내에 있는 원리란 말이에요. 이 바깥의 원리는 적용하는지 안 되는지 나는 안 나와서 잘 모른다. 그러나 태양계 자체에서 존재하는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원리라고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공전은 기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자전은 질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것은 천간이라고 하고, 이건 시간이죠. 이거는 지지라고 하고, 이건 공간이다. 이 결정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대운법을 할 거죠. 그러면은, 자,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운은
공전에서 출발하잖아요. 공전.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논리란 말이야. 그쵸? 계절이란 말이야. 계절. 내 운명의 계절, 내가 가질 수 있는 운명의 큰 틀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계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월지에서 출발한 거예요. 일지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시주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계절을 우리가 4개로 구분하죠. 사계절로서. 자,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이론이 20년 주기론. 인간의 운명에서 예를 들어 기형론으로 봤을 때 내가 흥하고 성하는 것은 20년 주기론이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칭적으로 봤을 때 인묘진 사오미는 양으로 보죠. 통칭적으로 신유술 해자축은 음으로 보죠. 자,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자축. 자, 인묘는 여기 삼합의 원리가 들어가죠. 인묘는 인호술, 해묘미, 목화가 되죠. 그리고 봄이면서 인묘로 들어가니까 완전한 양이죠. 이 양의 구간이죠. 양의 구간 내에서 인묘진 사음이라는 음양, 목화라는 양의 기운 내에서 신자진 사유축 궤도로 넘어가죠. 이건 음으로 들어가죠. 오미는 양의 궤도에서 인호술, 해묘미가 양의 궤도죠. 신유술, 신유는 음 중에 음이죠. 이건 음이죠. 술에는 인호술, 해묘미니까 양이죠. 자축은 음이죠. 자, 이거를 쾌의 상으로 한번 놔볼게요. 양, 양이 되죠. 이건. 자, 이거는 음이죠. 자, 이건 뭡니까? 하고 이게 뭡니까? 대우주의 원리는 이 음양의 원리를 벗어날 수 절대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주역의 쾌의 상이나 간제의 상이나 그 원류와 본류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대운관법에서 봄, 여름, 가을을 나와도 수화의 원리, 주역의 계상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이 쾌의 상이 수화 미제로 갈 수 있고 화수 기제로 갈 수도 있죠. 그죠? 수화 기제로 갈 수 있고 화수 미제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운명의 카테고리가 잘나게 태어난 놈은 수화 기제로 해가지고 잘 가고 엉뚱하게 간 놈들은 개고생 하다가 뒤에 기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각각 20년이죠. 20년이죠. 20년 주기론. 여기 20년 주기론이에요. 20년 주기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인묘진 사오미가 우리가 대운을 10년으로 봤을 때, 이게 60년이죠. 60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간지에 연을 매긴 것은 황제 원년을 기점입니다. 황제 원년의 북극성을 기점으로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거 들어보셨어요? 삼원, 상, 중, 하원으로 놓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60년, 1원이, 이 3원 중에 60년이 아니라 하나의 원, 60년을 기점으로 상중하로 나누면 이거를 소운이라고 그래요. 소운.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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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운이죠? 이게 그대로 투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황제 원년의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를 놓고 난 부분과 쾌의 상가, 그리고 간지의 배열, 지지의 궤도에서 이것이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음양론에서 봤을 때 이 한치의 틀이 없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게 20년 주기론이 들어가도 이론을 내세워도 무리가 없다. 한 번 접히면은 20년 가는 거예요. 한 번 바람 타면은 20년 가는데, 대운관법의, 제가 드린 대운관법의 핵심 중에 내가 설명을 다시 뒤에 드릴 건데,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이론의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관법이 20년 주기론으로서 음양, 수화의 원리로서 쾌의 상으로 놔도 그대로 움직여진다. 이거 머릿속에 그냥 탁 넣어버려도 상관없다. 논리라는 것은 가장 간단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은 온갖 잡설들이 난무하고 여기에 갖다 붙이고 저기에 갖다 붙인다고. 그래 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덜 공부가 됐기 때문에 잡설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건 좀 지울게요. 이해하시죠, 이게? 설명이 잘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주를 하다 보면 이론 중에서 육친론이 나오죠, 육친론. 육친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육친론. 우리 공부 많이 하시는 우리 선생님. 육친론. 우리 선생님 육친론 어디서 나왔습니까? 십성. 예.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육친이라는 말은 경방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경방. 경방의 납갑론. 주요, 육효를 완성한 경방이 이 6개잖아요. 쾌 이상이 6개잖아요. 이 쾌에 청간과 지지를 붙였어요. 육효라는 것은 주역의 효에 간지를 붙여서 인간을 추명하는 거예요. 이게 6개잖아요. 그래서 육효예요. 육친론을 만드는 거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친론 있잖아요. 처자, 부모, 형제. 이게 육친론이 원래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부모, 형제, 자식, 처자, 관비를 놓고 이게 육친을 한 거예요. 이게 육신의 기본,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우리가 공부하면서 육신론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말도 못하면 이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경방이 육효학을 완성하면서 6가지 육효에 소성캐, 2개의 소성캐, 4캐와 1캐 사이에 이거를 육친을 난 거예요. 6개를. 이 육친론이라고. 근데 이제 이 육친론이 당나라 때 이여정 선생이 우리가 칠정사여라고 하기라고 있어요. 칠정사여 들어보셨죠? 칠정사여라는 부분은 일월, 목화, 토, 금, 수 하면은 음양오행이 되죠. 거기에 자계, 월패, 라우, 계도라는 사허성을 뒀다고. 그래서 중심성이 되는 태양을 빼버리고 10개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게 십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자라는 것은 별자리라는 뜻이에요. 그 별자리가 그냥 붙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십신이라도 붙여보죠. 십신. 십신이 돼버렸죠. 십신.
이거를 너무 잘 맞으니까 신법을 개척했던 서자평이가 이거 봐, 이거는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을 바꿔가 지금의 비경급제, 식신상관, 정제편제, 평관, 정관, 정인편제를 나아가 십성을 낳은 거예요. 그 십성은 이렇게 해서 나아졌다. 이유중의 시대 때 칠정사회에서 말을 바꿔가지고 십신으로 만들어진 거라. 원류는, 육친이라는 원류는 육효학의 아버지 경방이 낙갑을 갖다가 할 때 이론을 펼칠 때 육친이라는 말을 처음에 썼다. 자, 그러면은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 시간을 구분을 시켰잖아요. 시간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명리학은 결국 시간의 학문이에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어떻게 움직이시느냐를 보는 거거든. 시간이라는 부분은 시간은 존재합니까? 시간은 존재하지 않죠. 시간 존재합니까, 우리 선생님? 예? 있다고도 하는 것이죠. 시간은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분 지은 거예요. 구분을 지은 거라고. 그 시간 속에 존재하는 만물을 살아가는 생명체가 그걸 구분을 지은 거라고. 그러면은 시간을 그냥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지. 그러면 시간을 구분 짓는데 일정한 인식체계에서 부합할 수 있는 어떤 모형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간지의 출발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은 24시간이죠. 24시간이 정확하게 돌아갑니까, 하루에? 우리 선생님 돌아갑니까? 글쎄요, 돌아간다는 말씀. 365일 중에서 24시에 자스트로 들어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23시 30분에서 24시 딱 걸린다고. 그러면은, 자,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지지를 우리는 2시간 단위로 쪼갰죠. 이 양반들은 이 시간의 비밀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2시간 단위로 나온 거예요. 시간이 재보니까 우리 시간을 재는 부분은 옛날에 이 시간을 지배하는 천자들은 시간의 개념을 명령을 시켜가지고 물방울을 떨어뜨린다든지 온갖 모양을 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했단 말이야. 하니까 숫자도 틀리고 양도 틀리거든. 이게 안 맞다는 거야. 그러면 시간을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2시간 단위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아까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자시. 그죠? 이게 야자신이냐 조자신이냐 하는 부분, 그건 이설을 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지. 기운 자체가 우리가 자월로 생각하면 기운이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기세가. 11시 반 넘어가잖아.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반 넘어가면은 간지 다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요자시 자자시 놓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책판신수에서는 시간 단위를, 그게 1시간이죠. 1시간, 2시간을 봅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학문이니까. 시간 단위를 8개로 쪼개본다니까. 가후로, 15분씩으로. 그럼 이 사람이 그 상황에, 지금 이 사람의 현재 상황에 부합을 하면 딱 그 시간으로 나와본다니까. 그래서 시간의 개념은 되게 중요했다고. 통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그 절대자의 권력이었다고. 하늘의 이치를 내가 안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후국들이 오게 되면 천자가 뭘 줍니까? 책력을 준다고. 달력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려 조선이고 할 것 없이 중국에 있는 책력을 받으러 갔잖아요. 책력을 받으러 갔는데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 세종대왕 때 책력을 다시 만들었고 그 뒤에 계속 책력의 변화가 왔죠. 시간의 변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변화를 못 이겨내면은 농사가 되겠습니까? 농사가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달력이 태음태양력이에요. 그 12지지를 놓은 이유 중에 하나도 달의 변화도 또 본 거예요. 달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이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12지지를 낳았는데 12지지를 낳았죠.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12동물은 서양의 별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서양의 별자리를 동용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자, 지지라는 부분은 지구의 자전에 의한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만물의 모양의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과 구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난 거예요. 그러면 지지의 모양 자체를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척도가 된다. 그래서 지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지지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만물의 별자리 모양을 투영시키니까 그 별자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갈자리다 서양으로 우리는 찌자리도 될 수 있잖아. 그죠? 찌의 모양이 딱 들어왔다 이러면 이 사람은 찌의 모양이 별자리다.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양을 생각을 하면서 사주를 풀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지는 시간을 머금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자, 이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게 지구예요. 지구. 이 태양이 태양. 지구에서 태양을 비추는데 멀리서 쳐다보면은 멀리서 이 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이 관찰자. 관찰자가 딱 이보니 태양이 비치는 거야. 근데 비치는데 이 관찰자 입장에서는 지구라는 것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구를 비추지만은 비추는 면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더란 말이지. 모양이 다르죠? 이쪽은 밝은, 이건 어둡잖아. 근데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를 비추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가까이 쳐다보니까 이게 공간적으로 이 공간의 개념이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보니까 이게 비치는 모양이 각에 따라서 다르더란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나 동식물들의 모양 자체가 다르게 움직이더라. 이게 지지의 생성 원리예요. 지지. 시간을 먹었잖아요. 시간 에너지량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지를 알게 되면은 시간을 알 수가 있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 공간은 시간 개념으로 크게 칩니다. 이 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어렵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 개념이라니까. 자, 이러한 개념 속에서 결국 뭐냐면은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은 자연과학이잖아요. 지구과학, 자연과학, 우주과학. 그리고 이 우주의 변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소우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운명의 기승전결, 부기빈천, 생장쇠멸은 여기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 자체를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주를 풀어도 별로 어렵지가 않다는 거지. 이 개념이 안 되고 책만 냅다 들여다보고 이 사람은 저거 가가지고 쫓아가고 이 사람은 저거 가서 쫓아가고 이래버리니 공부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시공간의 원리고, 이 시공간의 원리 자체가 간지의 발생 원리고 운명을 풀어가는 열쇠란 말이죠. 그러면은 수천 년을 걸쳐 와가지고 천재들이 예수 석가보다도 더 뛰어났던 사람들이 이 운명학을 공부를 했단 말이지. 그리고 그분들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건 덤이에요. 근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생각과 그것이 발생된 원리를 모르고 그냥 갑이다, 을이다, 병이다, 정이다 이래가지고 딱 들어가 버리면은 공부가 안 된다니까. 시간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천간을 봤을 때도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는 결국 계절이 변하다. 머릿속에 딱 넣어버리라니까. 그러면은 왜 지지를 중시하느냐? 왜 지지를 중시하느냐면은 하늘은 당연히 돌아가는 걸로 생각했던 거야. 태양은 변함없이 돌아가 최고 중요하지만 당연하게 돌아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짤리가 없어지면 실제적으로 이 만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시간이라는 부분, 지구의 공전이라는 부분은 당연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라. 그러면은 인간은 먹이를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나는 재물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지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동물이 배치가 왜 됐겠어요? 천간은 식물이고 밑에 지지는 동물이잖아요. 천간은 식물이라니까. 갑이다, 을이다, 벽이다, 정이다 전부 자연물이잖아요. 근데 지지는 뭐냐? 전부 동물로 배치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동물론과 자연론을 그냥 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대운관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시간은 운동성, 사회성, 운명성. 자, 시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태어난 시간이 봄, 여름에 그리고 낮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운동성에서 스피드가 있다 없다? 스피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낮 시간에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업종에 종사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종사한다니까. 이 사람이 겨울에 태어나고 밤에 태어났다.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영역은 스피드가 없는 분야다 말이지. 크게 나눠서 이 스피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스피드로. 그리고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직업성을 쓸 수 있겠죠. 직업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 막 운동하는 직업성을 갈 것인가? 아니면 조용하게 앉아서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갈 수 있는 직종을 갈 것인가? 딱 정해지죠. 그럼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다? 답이 나오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건 대운의 털도 되지만요. 대운의 털도 되지만은 운명을 논하는 털도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점에서 큰 거를 추론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태극이잖아, 태극. 조그만한 게 크게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조그만한 것에서 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잡았을 때 어떤 개념을 잡았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명리의 이론은 지금 나온 이론은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단, 이러한 개념적인 공부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 이게 사실 기초과학이잖아. 예를 들어서 기초과학. 그죠? 기초과학이 돼야지 응용이 되잖아요. 응용이. 그 응용만 냈다 하려니까 기초가 하니까 이거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헛소리도 하고 이거 이리 가면 저리 가고 갈 때가 돼버리는 거지. 자, 그럼 이론 공부는 뭐 이 정도에서 하고 이제 대운관법에 대한 그 이론과 실관을 곁들여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연월 일시 저것도 그러면 연주마다 20년을 갖다 그럼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요? 그러면? 어떤 거요? 아까 20년, 20년. 아, 대운에 대해서. 병원에서 그렇게 예.